피기 전쟁 들어보셨나요? 이 문제로 상담센터까지 찾아오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일단은 옷을 입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아버님 댁 아기만 옷 입기 싫어서 현관 앞에서 실랑이 하면서 1시간씩 우는 게 아니에요. 보통 2돌에서 3돌, 2, 3세, 3, 4세 이런 아이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처음 도드라지기 시작합니다. 길게는요 유치원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귀신 씌운 것처럼 울어요. 우리 애들이. 이때 아이들이 귀신 씌운 것처럼 우니까 부모님들은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죠. 내가 뭘 어떻게 잘못 키웠나? 우리 부부가 뭔가 우리도 모르게 양육을 잘못해서 우리 애가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물론 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아기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조용히 지나가는 아이들과는 달리 우리 아이는 왜 옷을 입기 싫어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옷을 입지 않는 거를 어른들이 조금 와닿게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옷이라고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저한테는 옷이라고 하면 뭐 원피스나 예쁜 자켓같이 어떤 치장, 격식, 뭐 체면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옷이. 저한테 편한 옷은 뭐 잠옷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옷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 노동을 떠올리시는 분도 있어요. 뭐 옷이란 작업복 같이 일할 때 편한 옷이 최고지 막 이런 분들 계십니다. 옷은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세상 경험이 미숙하고 많이 본 게 없어. 아직 어린 우리 아기들은 옷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를 것 같으세요? 아마도 아기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으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피부, 그러니까 내 몸을 감싸고 구속하는 족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무언가, 이 옷을 입으면 익숙한 내 집을 떠나서 불편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은 외부로 나를 이동시키는 준비장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뭐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에게 변화를 주는 시작점이 옷이라고 인식이 되면은 아이들이 옷 입기를 거부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팬티도 안 입은 알몸으로 막 모자 하나 쓰고 나가겠다고 해요. 어떨 때는 양말만 신고 나가겠다고도 해요. 막 영하 10도, 20도 이런 겨울에도. 그러면 엄마들이 난리가 나죠. 입어야 돼. 옷을 입어야지. 막 아이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애들은 미꾸라지처럼 후다다다다닥 도망가죠. 그러면 엄마가 옷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입어야 된다고 막 설득합니다. 애들은 싫다고 당연히 거부하겠죠. 안 입어 막 이럽니다. 이런저런 실강이가 벌어지다가 이제 시간이 막 급박하니까 알몸으로 나갈 순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그때 화내고 아빠들의 인내심이 끊어지면서 막 아빠들도 소리 지릅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소리 질러요, 아빠들이. 그러면 아이들은 그 순간, 얘네는 어리니까 힘이 없잖아요. 부모들이 화를 내면 아이들이 울면서 강압적으로 막 옷을 막 억지로 입힘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죠. 아이 막 결박해서 막 티셔츠 입히고, 아이 옷 입히는데 무슨 막 고문하는 것처럼 입혀야 되는 사태도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옷에 대한 통제와 구속의 의미가 더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진짜로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에서 애들이 더 이 강화된 거부로 옷 입기를 거부합니다. 네, 이런 악순환이 벌어져요. 첫 번째,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감각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이 옷을 안 입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또 우리 부모님 덜컥 겁나시죠. 감각적 예민? 자폐? 우리 아이가 혹시 자폐인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더 나아가지 마시고 일단은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 스타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체온이 보통 아이들보다 높아서 땀이 많이 나거나 열이 많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겨울철에도 옷을 입기 싫어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옷을 여러 겹을 껴입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름에 옷을 가볍게 입었던 게 굉장히 익숙해진 상태에서 왜 겨울에 옷을 여러 벌 입어야 할까라고 하는데 의문을 가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 지금 옷 입었어 이러면서 자기 그 반팔티 하나 입었다고 위에 아무것도 안 입겠다고 밖에 막 영하 17도인데 아이들이 이러죠. 아직 인지 발달이 덜 돼서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은 옷을 잘 입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아이들하고 인형,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애착적인 인형들이 요 시기 때는 존재하게 됩니다. 뭐 레고일 수도 있고요, 뭐 플레이모빌일 수도 있고 그냥 정말 공주님 인형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인형한테 말을 걸어서 걔네도 같이 옷을 입는 척을 하면서 옷을 입고 벗는 놀이를 집안에서 놀이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옷은 외출할 때 입는 거고 옷은 외출하고 와서 벗고 갈아입는 거다. 이런 식의 룰을 아이에게 반복해서 알려주는 거죠.
아니면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준 옷을 입자고 한번 해보는 거죠. 아이가 뭐 할머니를 좋아한다면 이거 할머니가 사준 옷이잖아. 우리 할머니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입어보자. 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삼촌을 좋아한다고 하면 이거 삼촌이 우리 철수 위에서 사준 거잖아. 우리 영이 이쁘게 입으라고 사준 거잖아. 우리 삼촌이 사준 옷 한번 입고 나가볼까? 이렇게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준 옷을 입자고 해보시는 거예요. 뭐 물론 다 엄마 아빠가 사준 옷이죠.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줬다라고 아이에게 가정하고 말하면 아이는 믿습니다. 자, 아니면은 외출을 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날이 있는데 얘가 옷을 안 입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전날 입히기 쉽고 입었을 때 편한 옷을 미리 준비를 해주는데 이거를 아이와 함께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관 앞에 걸어두세요. 아니면은 그 아이가 옷을 입지 않겠다고 난리치는 그 지점에 엄마와 아이가 함께 옷을 골라서 걸어 놓으시는 거죠. 네가 입기로 했어. 내일 입고 나갈 거야. 우리는 내일 뭐 아침에 점심에 네가 고른 이 옷을 입고 나갈 거야 라고 전날에 자기 전에도 말하고 일어나서도 말하고 밥 먹기 전에도 말하고 아이한테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든 꾸준히 예고를 해주시면은 그 시점에 아이가 자연스럽게 옷을 입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특정 옷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여름인데 한겨울인데 크록스를 신겠다고 한다든지, 뭐 격식에 맞지도 않게 내복을 입겠다고 한다든지, 정말 막 부모로서 창피한, 정말 현란한 막 공주옷, 막 왕자옷 이런 거 입겠다고 아이들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입히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해요. 아이가 옷을 입고 난 후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폭풍 칭찬. 잘했다, 너무 이쁘다, 막 너무 잘했다, 이렇게 옷을 잘 입으니까 너무너무 예쁘네, 이렇게 반응으로 폭풍 칭찬을 해주시고 즉각적인 보상을 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사탕을 준다든지 옷을 입으면 뭔가 너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보상을 해주시고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겁니다. 연습하시고 연습하시고 연습하시고. 사실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해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부모님들한테 놀이로 연결하라고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옷 입는 걸 놀이로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강압적으로 반복해서 옷을 입히는 경험을 아이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옷을 입지 않아도 될 때 옷을 입지 않으려는 애가 딸이면 좋아하는 인형들 가지고 옷을 입혔다 벗겼다 하면서 옷을 입으면 칭찬해주고 막 보상해주고 좋은 의미로 재부여를 해주는 거죠. 옷을 입으면 좋은 일이 생겨. 옷을 입으면 너무 좋아. 옷을 입으면 예뻐져. 이런 식의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뭐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좋아하는 뭐 중장비 포크레인 리미콘 이런 장난감 있잖아요. 작은 헝겊이나 손수건 같은 걸 둘러서 옷을 입어야 되는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포크레인 아저씨들도 일하러 갈 때는 옷을 입어. 이 옷을 입으면은 열심히 일하고 네가 좋아하는 장소로 너를 데려가 줄 거야. 라는 식의 또 다른 의미를 아이들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아이들이요, 두 돌 전후만 해도 이제 말이 안 터져도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놀이로 연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말 급한 경우에는 약속 시간이 있고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옷을 입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는 경우, 정말 얇은 반팔티 한 장만 입어놓고서는 나 옷 입었다고 더 이상의 옷을 입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겉옷을 챙겨서 바깥으로 그냥 나와서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입히면 아이들이 좀 순순히 입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들이, 이 어린 친구들이 이 변화를 싫어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익숙한 내 집에서 이 옷을 입는 순간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내 집이 아닌 장소를 이동하면 안전한 집 밖을 나온 상태라 외출의 의미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순순히 옷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급하시면 실랑이 하지 마시고 일단 장소를 옮겨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랑이는 지속돼요. 지속적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약간 동물과 같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옷을 입으면 나가고, 이 옷을 입으면 네가 원하는 장소에 너를 데려다 줄 거고, 옷을 입으면 너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의 공식을 아이에게 천천히 알려주시면서 옷을 입는 사회화된 훈련을 아이에게 시켜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잘 입는 아이들도 많죠. 하지만 내 애가 안 입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 애도 옷 입기 거부했어요. 지금도 거부해요. 하지만 거부한다고 억지로 하지 마시고, 쉽게 말하면 저의 기준을 알려드리면 3돌 미만의 아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좀 져주셔도 됩니다. 아이가 막 입기 싫어한다면 그냥 조금 내버려 두셔도 돼요. 이 아이들이 싫어병에 걸리잖아요. 싫어 아니야 막 이럽니다. 무조건 싫다 그래요. 정서적인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옷 입기를 싫다라고 말하는 순간 아이들이 정서적인 독립을 시작한 정말 축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실어병에 걸렸다는 건, 뭐 옷 입기를 거부했다는 건 아이들이 자의식이 생기고 내가 욕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신호이기 때문에 옷 입기와 더불어 실어병이 동시에 왔다면 우리 아이들이 옷 입는 거,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떤 양말을 신을지, 물론 우리 부모님 마음에 전혀 들지 않겠지만 그 선택을 좀 존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 지나치게 낮은 시기예요. 이 3, 4대 시기에 자기 조절 능력이 낮은 시기이기 때문에 막 떼쓰기, 드러눕기, 소리 지르기,
울기, 막 엉엉 울기, 우리 부모님들 멘붕 오기 딱 좋아요. 하지만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습니다. 편안한 옷을 아이와 함께 입고 다음날 뭐 같이 입을 옷을 함께 골라보고 외출하는 공간에 미리 걸어두세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이들과 함께 옷 입히는 놀이를 함께 해보시면서 우리 이 힘든 시기를 한번 천천히 잘 지나가 봅시다. 인내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아이가 점점 인간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옷을 너무 입지 않으려고 한다 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아이들이 그럽니다. 화이팅!